그들은 해고 통지서를 들고 눈빛에 승리감이 번쩍였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으니까. 해고 통보서를 들고 있던 그들의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그들은 전혀 몰랐으니까. 나는 삼성전자 수원 본사의 17층 회의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형광등은 이상하게도 낮은 음을 내며 깜빡였다. 회의실은 냉랭했다. 차가운 공기보다 더 차가운 건 그들의 침묵이었다. 내 앞에는 7장의 얼굴. 각자의 권위와 경험, 계산과 확신으로 무장한 남자들이었다. 그들이 보는 나는 단순한 신입사원, 몇 개월 경력밖에 안 된 실수투성이의 어린 후배. 하지만 그 눈빛이, 그 판단이 오늘 이곳에서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윤정 씨, 본인 계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파일이 확인됐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첫 질문이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손끝의 미세한 떨림을 느꼈지만 일부러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말씀하시는 그 파일,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걸 누가 믿을까요? 그러시겠죠. 제가 신입이니까. 나는 그 순간 그들이 함정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파일에 타임스탬프, 접근 로그, 그리고 메일 전송 기록. 그들은 모든 걸 조작했고 나는 그 중심에 놓였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다. 그 파일, 메일 서버에 백업이 남아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들의 표정이 단체로 흔들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검은 배경에 흰 글씨가 스르륵 떠오르며 터미널 창이 활짝 열렸다. 신입이라 생각하셨겠지만 그 전에 제가 뭘 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으셨더군요. 한 남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윤정 씨,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말씀드리죠. 전직 금융범죄특별수사팀 디지털 추적 파트. 3년간 기업 자금 세탁, 내부 횡령, 회계 조작만 26건 담당했습니다. 당신들이 심어놓은 그 트랩 너무 허술해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이제야 조금 시작이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수원으로 오는 기차 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회색빛 아파트 단지와 흐릿한 도시의 풍경은 어쩐지 익숙했다. 나는 가방 속 서류 파일을 꺼내 다시 읽었다. 입사한 지 정확히 42일. 인사평가는 없었고 직속 팀장은 내 존재 자체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다. 삼성전자 수원 본사. 대한민국 기술의 심장이 뛰는 이곳. 그러나 나는 기술에 감탄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증거를 찾으러 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범인을 찾기 위해 일부러 들어온 곳이었다. 팀 회의는 항상 조용했다. 모두가 피곤한 척했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나는 묻고 싶었다. 왜 이 팀만 유독 매출 보고가 불명확한지, 왜 정산 서류가 매주 수정되는지. 그러나 입 다물었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파고들 기회조차 사라지니까. 그냥 그런 부서야. 누군가가 그랬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 부서는 없다.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셋째 주 수요일.
회의록 문서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문서 내부에 숨겨진 메타데이터 작성자는 항상 케일리로 표시됐다. 하지만 부서에는 그런 이름의 인물이 없었다. 그날 밤 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해 로그 추적을 시작했다. 기술부 서버에서 회계부서 파일에 접속한 흔적, 홍리시 17분, IP는 사내였지만 맥어드레스는 가려져 있었다. 누군가 회사 내부에서 정교하게 발자국을 지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내 계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다. 이런 식으로 시작될 줄은 몰랐다. 나는 신입사원으로 위장해 접근했고 몇 달 동안 조용히 내부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움직였다. 내가 들어온 걸 생각보다 일찍 눈치챈 것이다. 메일함을 열었을 때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다. 전송함에 내가 보낸 적 없는 문서가 들어있었다. 대외비 자료가 외부 협력사로 전송된 기록. 파일명은 APcorp 세부 계약 내역. XLSX 그 문서. 나는 본 적도 만든 적도 없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이건 고의다. 누군가 나를 골라서 덮어씌우고 있다. 회식 날 나는 일부러 마지막까지 남았다. 팀장이 회계 담당 차장을 부르며 조용히 말했다. 윤정 그 친구 정리될 것 같아. 너무 캐묻잖아. 이참에 쳐내는 게 낫지. 순간 맥주잔을 들던 손이 멈췄다. 웃음 속에 날아다니는 말들이 칼처럼 꽂혔다. 이건 단순한 따돌림이 아니었다. 사전 조율된 제거였다. 나는 조용히 접고 나왔다. 본사 옥상에 올라가 수원 시내를 내려다봤다. 바람은 차가웠고 핸드폰은 뜨거웠다.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풀고 숨겨진 앱을 실행했다. 탐지 모드 시작. 내가 보낸 게 아닌 메일. 내가 작성하지 않은 보고서. 내가 승인하지 않은 계정 활동. 그 모든 조작을 기록하기 위해 나는 다시 수사관의 눈으로 돌아가야 했다. 회사에 침투한 스파이. 아니,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진 신입사원. 그 역할이 지금 내 몫이었다. 다음날 아침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전무가 내게 말했다. 윤정 씨, 오늘 회의 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재무팀과 함께요. 그 순간 그의 미소는 지나치게 자연스러웠고 나는 그 눈빛에서 명백한 처형 예고를 읽었다. 좋아, 처형장을 준비했구나. 그럼 난 너희가 전혀 예상 못한 방식으로 무대에 설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그 안에 들어섰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기계처럼 놓여있는 노트북들, 귓가에 울리는 형광등의 미세한 진동음. 그 사이에 나는 고요한 폭풍처럼 서 있었다. 윤정 씨.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인사팀 부장이었다. 지금 우리가 공유할 내용은 내부 기밀이라서 이 회의는 모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이 자리는 설명을 듣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나를 없애기 위한 의식이었다. 본인 계정에서 대외비 자료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재무본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와 빨간 형광펜. 내 이름, 내 사번, 내 계정, 그리고 발신 기록. 나는 종이를 가만히 바라봤다.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정도 정성이면 가짜 문서로는 꽤 잘 만든 편이었다. 저 문서 원본입니까? 네, 보안팀과 협조하여 추출한 원본입니다. 보안팀 책임자가 누구시죠? 정상무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정상무님, 작년 CJ 비오텍 내부 유출 사건에서 수사 기록 조작 혐의로 참고인 소환되셨었죠.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윤정 씨,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문서의 원본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 문서의 생성 경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침묵했다. 나는 천천히 노트북을 열었다. 이건 원래 계획에 없던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내게 시간을 벌어줬고 난 그 기회를 활용할 뿐이었다. 터미널을 열고 몇 개의 명령어를 입력했다. 내 화면에는 지난 한 달간의 계정 로그인 로그가 떴다. 내가 없는 시간에 내 계정이 사용된 흔적이 있었고 그 접속 IP는 이상하게도 내 자리와 단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건 무슨... 인사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 저를 범인으로 설정하고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심지어 보안팀 일부는 이를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리 준비한 USB를 꺼내들었다. 여기엔 지난 42일간의 보안 서버 접속 로그, 패턴 분석, 그리고 위조된 전자서명 비교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회사 감사실과 경찰청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무가 손가락을 깍지 끼며 물었다. 윤정 씨,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우리에게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건 증거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그 이상은 안 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눈빛이 바뀌었다. 이건 이제 공식적인 분쟁으로 넘어가는 단계였다. 그럼 우리는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대신 저도 절차를 밟을 겁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 1항.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내부 고발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 이 순간부터 내부 고발자로 행동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정적 그 자체였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내 사무용 메일 계정이 정지되었다. 사원증은 작동하지 않았고 사내망은 내 접근을 차단했다. 내부적으로 나는 이미 제거된 존재였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새벽 1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자마자 목소리 하나가 들렸다. 윤정이냐? 낯익은 목소리. 과거 나와 함께 일을 했던 정보 분석팀의 서 팀장이었다. 네오 지금 위험하다. 삼성 쪽에서 너에 대해 정보 수집 시작했어. 민간 보안 회사까지 동원됐어. 그래, 나도 알아. 그쪽이 움직이기 전에 나 먼저 끝내려고. 서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아직 널 돕고 싶은 애들 있어.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들은 뒤에도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이 싸움은 내가 예측한 것보다 깊고 더러운 곳까지 연결돼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전자기기,
매장에 들러 새 노트북과 휴대폰을 샀다. 기존 모든 기기를 폐기하고 익명 계정으로 자료들을 업로드했다. IP는 위장했고 자료는 3개의 서버로 분산되었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했다. 오늘부터 다시 수사관이다. 나를 제거하려던 회의실, 그곳에서 터뜨린 경고의 불꽃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다. 그날 이후 사내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읽혔다. 누구는 피했고 누구는 조심스레 눈짓만 보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나는 잠시 자취를 감췄다. 정확히 48시간 동안 내 이름은 어느 시스템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징계가 아니었다. 삭제에 가까운 조치였다. 그들은 내가 순순히 물러날 거라 믿었겠지.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회사의 또 다른 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재택근무 명분으로 등록된 프로젝트 계정. 그 계정을 통해 나는 다시 시스템에 접근했다. 내가 직접 설계한 디코딩 알고리즘. 그걸 이용해 보안 로그와 문서 버전 기록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한 첫 번째 진실. 지난 3개월간 자금 승인 요청서가 반복적으로 수정되었다. 거래처 H&J 로지스틱스 금액 월 3천만 원 내용 임시 창고 유지 비용. 하지만 내가 확보한 사내 CCTV에는 그 창고에 단 한 명의 직원도 출입한 적이 없었다. 이건 페이퍼 컴퍼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이며 그 회계 기록의 원본을 확보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조작의 흔적이 내 눈에 들어왔다. 전자 서명 파일. 승인자의 서명이 너무 완벽했다. 그건 인간이 그린 곡선이 아니었다. 알고리즘이 만든 곡선이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유출이 아니다. 이건 명백한 자금 세탁이다. 그리고 그 자금의 통로로 나를 이용하려 한 것이다. 나는 입사 직후 배정받았던 팀의 구조를 다시 떠올렸다. 부장은 늘 외근이었다. 차장은 회의 중에도 항상 메신저만 들여다봤다. 막내 대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말수가 없었다. 그중 유일하게 날 정상적으로 대해줬던 사람. 기획실의 대리 하나. 나는 그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H&J 로지스틱스에 대해 들은 적 있어요? 그는 잠시 후 답장을 보냈다. 있죠. 예전에도 그 회사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더군요. 근데 아무도 실체를 몰라요. 무서워서. 그 한마디. 무서워서. 그 단어에 나는 분노보다 깊은 냉정을 느꼈다. 두렵다는 건 그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모른 척했다는 건 공범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결정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해야 할 때다. 월요일 아침 회사 게시판엔 익명의 공지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 H&J 로지스틱스 관련 내부 자금 흐름 분석 보고서. 내용 정식 보고서 형식 수치 정리 접속 기록 첨부 문서 위조 증거 포함.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문서의 유포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공익신고 대상이며 모든 내용은 법적 검토를 거쳤습니다. 본인은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날 전체 메일 시스템은
마비됐다. 보안팀은 패닉에 빠졌고 경영진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내겐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후 3시 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보낸 사람 제이캉.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그만하죠. 서로 피곤하잖아요. 피식. 웃음이 났다. 그들은 아직도 이게 협상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하지만 난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었다. 진실을 드러내러 온 것이었다. 밤늦게 나는 잠입 경로 중 하나로 사용하던 외부 서버에 접속했다. 그곳엔 예상보다 더 많은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내 자료를 지우려다 실패한 기록. IP 추적 결과 회사 본사 14층. 그곳은 부회장 비서실이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건 단순한 부서 차원의 범죄가 아니었다. 회사 수뇌부까지 이어진 거대한 커넥션. 나는 메일을 하나 작성했다. 수신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고발센터. 제목 삼성전자 내부 자금 세탁 및 서류 위조 정황. 첨부 파일 6건.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했다. 지금 이 순간이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포기했는지 알기 때문에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문득 노트북 화면 위로 내 얼굴이 비쳤다.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마르고 머리는 흐트러졌지만 눈빛만큼은 정확했다. 그리고 단단했다. 나는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새로운 뉴스로 깨어날 것이다. 새벽 4시, 뉴스 포털 메인을 장식한 헤드라인 하나가 떠올랐다. 단독, 삼성전자 허위 회계 의혹, 내부 고발자 등장. 그리고 그 기사 하단, 댓글 수는 2만을 넘겼다. 나는 커피 한 모금을 삼켰다. 쓴맛은 강했고 목으로 삼킬 때 약간의 떨림이 따라왔다. 하지만 그것조차 익숙해져야 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그동안 내가 맞섰던 어떤 범죄보다 더 복잡하고 치밀할 테니까. 오전 9시 다시 회사에 복귀하라는 연락이 왔다. 직책도 계정도 정지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호출. 그 말은 단 하나의 의미를 가졌다. 직접 통제하겠다. 내가 들어선 회의실엔 전날과는 다른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법무팀 부장, 인사전략실장, 그리고 이전 회의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부회장 직속 임원 박상무, 윤정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물었다. 어떤 목적입니까? 당신은 왜 이 일을 시작한 거죠?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목적은 없습니다. 단지 사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닫았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사실대로 가보죠. 그리고 그는 미리 준비된 영상 하나를 켰다. 사내 감시 CCTV 영상. 복도에서 내가 특정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 엘리베이터 안의 장면, 회식 자리에서 메모를 적는 손짓까지. 이 모든 자료, 당신의 행동 패턴 분석입니다. 우리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기가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하지만 전혀 놀랍지 않았다. 그 영상 보안상 위법 아닙니까? 우리는 보안을 지켰고 당신은 경계를 넘었어요. 그 순간 나는 그들이 무언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내가 아직 밝히지 못한, 아니면 아직 모르는 무언가, 그걸 무기로 내게 맞서려 하고 있었다. 당신이 공개한 보고서 말입니다. 박상무는 천천히 말했다. 그 문서 일부는 원본이 아니에요. 나는 숨을 멈췄다. 무슨 말씀이시죠? 파일에 포함된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최종 수정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 파일들은 외부 백업 서버에서 가져온 것 사본이어야 했다. 이 말은 윤정 씨가 그 문서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상무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날 내려다봤다. 정확히는 당신이 사실을 위조해서 회사를 협박한 셈이죠. 그들은 판을 뒤집고 있었다. 내가 진실을 꺼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내 진실에 거짓이라는 색을 칠해 덮으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난 흔들리지 않았다.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는 제 노트북이 감지한 마지막 접속 정보를 반영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노트북, 지난 24시간 안에 원격 침투를 당했죠. 접속 경로는 회사 내부 14층 부회장 비서실입니다. 순간 박상무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그는 처음으로 눈을 피했다. 이건 이제 내부 감사 수준이 아닙니다. 외부 수사기관이 개입해야 할 문제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부르신 건 압박도 회유도 안 통하니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도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은 길었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오히려 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그날 저녁 나의 명의로 된 공식 고발장이 검찰청에 접수됐다. 그리고 익명으로 조치된 제보자 정보는 내부 감사국으로도 전달되었다. 며칠 뒤 회사는 내부 공지를 올렸다. 당사는 현재 발생한 보도 관련 내용을 심각히 받아들이며 외부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조용히 사라진 인물 하나, 박상무. 그가 자리를 비운 다음 날 나는 또 다른 편지를 받았다. 손글씨로 적힌 메모. 당신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 끝납니다. 조심하세요. 서명도 없었다. 그런데 그 종이 회사에서 쓰는 공문서용 A4와 같은 재질이었다. 심지어 구겨진 방식도 회의실 메모처럼 일정했다. 이건 내부자의 경고였다. 그리고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되고 같은 색으로 돌아가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날 복된 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눈을 피했다. 나는 그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었고 또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문득 메일 알림이 떴다. 발신자 강동호. 제목 회신 요청. 내용은 단 3줄이었다. 윤정씨, 오후 2시 구회의실 비동에서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동호. 감사실 소속, 현재 내부조사팀 부장. 공식적으로는 나와 전혀 접점이 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예전 이름은 기억났다. 내가 KFCI에 있을 때 금융정보분석권 FIU
과 협조 수사를 진행하던 팀. 그 팀에서 몇 번씩 이름이 오르내렸던 사람. 나는 미리 도착해 회의실 문을 열었다. 낡은 빔 프로젝터와 누렇게 바랜 화이트보드, 그리고 불안정한 형광등 아래 그가 나타났다. 반갑습니다. 하윤정 씨. 그는 정중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이야기는 짧게 하죠. 지금 당신이 파헤치고 있는 회계 파일들, 그 일부. 제가 덮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당신 짓이었고 나는 따른 것뿐이었어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휘말리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메모리 카드와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파일 내역, H&J 로지스틱스, 자금 세탁 흐름 총괄 내하. 내 이름으로 등록된 서명은 모두 허위. 이건 회사의 위선이자 모두의 침묵이 만든 괴물이다. 이걸 왜 지금 주시는 거죠?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아내가 병원에 있어요. 이번엔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지켜보면서 조금은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이 싸움이 이제 정의 대 불의의 문제가 아닌 인간 대 시스템이라는 걸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오후 5시 본사 17층 회의실에서 특별조사팀의 비공식 조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고 그 자리엔 낯익은 인물이 있었다. 세호 팀장.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생각보다 빨리 만났네. 서 팀장은 과거 내 낙의 상사였고 나에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처음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그가 나타났다는 건 국가기관이 이 사안을 정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신호였다. 자료는 봤어. 충분히 유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그들은 이미 반격 준비를 마쳤을 거예요. 그렇지. 네가 나오는 회의 영상을 편집해 SNS에 유포하거나 내부 고발자가 회사 기밀을 유출한 테러리스트처럼 보이게 만들겠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측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로 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내부 계좌 트래킹 시스템. 그걸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 받아서 연동시켰다. 화면엔 하나의 흐름이 떴다. 하나의 가짜 창고 주소에서 몇 개의 위장 법인으로, 그리고 다시 국내 특정 정치 후원 계좌로 그 모든 돈의 길이 한 줄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카드야. 서 팀장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걸 터뜨릴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너의 입, 너의 고발, 그게 있어야 전체 퍼즐이 완성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진짜 끝장을 내야 할 시간이었다. 보도자료는 익명으로 배포되었다. 공식 제목: 재벌 회계 조작과 정치자금 유입의 연결고리. 자료 내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고발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이 구조 안에 묵인하고 동조했던 모든 자들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용납해왔고 어디까지 외면했는지를 스스로 되묻는 시점이다. 자료가 배포된 지 2시간 후 삼성전자의 주가는 급락했다. 정치권에서는 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내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도망칠 시간도 없다.
네가 쓰러지면 진실도 같이 사라진다. 보낸 사람 없음. 하지만 난 그 번호의 앞자리 4자리를 기억했다. 그건 부회장 비서실 전용 회선이었다. 심장이 잠시 멈췄다. 드디어 핵심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심야의 삼성전자 본사 사무동 로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층이 하나 있었다. 17층. 그곳은 임원진의 심장 부이자 전략기획과 비서실이 함께 있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층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1층 입구에서 보안요원에게 방문자 임시등록증을 제시하고 익명 계정으로 배정된 작업자 명의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손에 쥔 USB는 조심스럽게 따뜻했다. 그 안엔 마지막 퍼즐 조각, 부회장과 자금 유입 경로를 연결하는 결정적 파일이 담겨 있었다. 복도 끝, 회의실 시.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안에는 낯익은 얼굴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오랜만이군요, 하윤정 씨. 부회장이 직접 나타날 줄은 몰랐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히 매고 있었고 손엔 연필이 들려 있었다. 마치 여느 회의처럼. 생각보다 오래 버티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멀리 왔네요. 나는 말을 아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는 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뜻이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명예, 복직, 아니면 더 큰 무언가. 그의 말투는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전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하였다. 그저 사람들이 알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에요. 그의 미간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사람들이란 게 언제부터 그렇게 도덕적이었습니까? 당신이 이 자료를 터뜨린다고 세상이 바뀔 거라 믿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죠. 그게 저라면 감수하겠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이 자료를 넘긴 곳, 검찰이 아닙니다.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맞아요. 검찰도 경찰도 아닙니다. 이번엔 대중입니다. 그 말에 그는 살짝 웃었다. 대중이라. 흥미롭군요. 그럼 그 대중이 이 자료의 진위를 어떻게 확인하죠? 당신이 조작한 거라고 하면.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계약서 한 장을 꺼냈다. 회사와 체결된 내부 감사 자료에 접근 동의서. 그 서명은 바로 그의 서명이었다. 이건 2년 전 서류입니다. H&J 로지스틱스의 예산 승인을 최초로 결제하신 분. 당시 자금 운용 계획서에 서명하셨고 그 시점부터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이제 그의 눈빛엔 확실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사과입니다. 나는 그를 끊고 말했다. 그리고 퇴진. 그는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올려다봤다. 지금이라면 내일 뉴스 전에 막을 수 있겠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공개됐습니다. 이 USB는 단지 복사본이에요. 실제 원본은 블록체인 서버에 등록됐고 자동 분산됐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 삼성전자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임원진 중 일부가 부적절한 회계 처리와
자금 운용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회장직을 사임합니다. 그 문장 안에 내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뉴스 하단 수천 개의 댓글엔 그 신입사원이 아직도 그 회사에 다닌다고? 대박이다. 진짜 수사관이었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한턱 쏘고 싶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집 앞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아무 마크도 없고 주소도 없는 순백의 봉투. 열어보니 한 장의 명함.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비리조사단 특별직무자 초빙 윤정님. 다음 미션은 더 큽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세상은 바뀌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사무실 복도에서 들려오던 발걸음 소리, 회의실 안의 침묵, 복사기 위에 놓여있던 이름 모를 서류 뭉치들. 그 평범해 보이던 장면들이 사실은 범죄의 흔적이었다는 것.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며칠을 멍하니 보냈다. 아무 연락도 없었고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길을 걸을 때조차 내 발자국이 세상의 소음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무언가를 끝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문고리에 걸린 작은 메모지 하나. 노란 포스트잇, 검은 볼펜 글씨. 당신 덕분에 제 동생이 그 회사에서 당했던 일이 억울하지 않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무너졌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다. 나는 조용히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그제서야 내가 진짜 이겼다는 걸 실감했다. 몇 주 후 나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비리조사단에 출근했다. 책상이 생겼고 컴퓨터가 배정되었고 명함이 발급되었다. 그리고 서랍 속엔 늘 하나의 USB를 넣어두었다. 내가 삼성전자에서 처음 꺼냈던 그 USB. 그 안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파일이 몇 개 남아 있었다. 가끔은 묻는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쯤 안정된 직장, 평범한 일상, 적당한 연봉, 주말에 카페, 그런 걸 누리고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한다. 모른 척하고 버는 월급보다 진실을 말하고 버티는 고통이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영웅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바보 같다고 욕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처럼 일어선다.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 사람들은 내 진짜 동료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지하철 안일 수도, 회사의 창가 자리일 수도, 혹은 어딘가에서 조용히 포기하려는 마음을 다잡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진실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마라. 침묵은 공범이고 방관은 또 다른 가해다. 당신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의 하루, 누군가의 인생은 당신 하나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당신만의 진실을 적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목소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작은 힘이 됩니다.
우린 생각보다 강합니다. 단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